안녕하세요, 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월입니다. 오늘은 옆에 보시다시피 특별한 손님을 또 모시고 왔는데요. 강산님이라고 하시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세계사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불교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 아이고전란 강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손님을 어떻게 포섭을 했냐면 역시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로도 제가 많이 구독을 하다가 이분 정말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모시고 왔고요.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되게 재밌었던 게 108배를 한 달을 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를 찍으셨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08배를 한 달 동안 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그 영상의 제목은 사실 108배를 하면 살이 빠질까예요. 아, 그랬군요. 네, 108배를 한 달을 하면은 정말 살이 빠질까라는 게 궁금했었고 제가 실제로 108배를 한 달 했더니 살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네. 시기는 그대로 하시고. 네, 시기를 더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 보복 심리처럼 네. 108배를 하고 나서 삼겹살을 먹던지 어... 저녁에 야식을 먹던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체중의 변화는 없었으나 몸은 조금 전체적으로 탄탄해진 걸 느꼈다. 어느 부위가 특히 탄탄해질까요? 우선 허벅지 그리고 배 이렇게 전체적으로 몸이 좀 단단해진 걸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때 댓글에서도 있었는데 인바디를 했어야 정확하지 않겠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제 눈바디로 봤을 때도 골격근 양이 늘었을 것이다 라는 게 있고 체중을 떠나서 어떤 거를 이렇게 목표를 정하고 한 달을 꾸준히 하기가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걸 딱 이뤄냈을 때 성취감이랄까?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약간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나 이런 마음가짐의 변화는 없었을까요? 뭐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 이후로 언젠가는 3,000배를 꼭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목표도 하나 정했죠. 3,000배를 한 달 동안요? 아니요. 3,000배를 해본다. 3,000배 한 사람 달이면 죽어요. 그래도 그렇게 수행하시잖아요? 그렇게 뭐 충분히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아직 저는 좀 네. 초심자의 네. 느낌으로 3,000배는 한 번 정도 해보지 않을까. 그거는 한 하루 이틀 정도는 누워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한 8시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8시간이요? 네. 그 무릎은 혹시 한 달 하고 안 아프셨나요? 오히려 초반에 제가 요가 매트 깔고 할 때 무릎이 좀 아팠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 2주일 지나면서 이 무릎이 아파서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두꺼운 절방석을 구매를 했고 한 3주 지났을 때는 70배, 80배 할 때까지는 땀도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응이 돼가지고 근데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막 땀이 나면서 힘들다 그건 비슷한데 막 어디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 유튜브 보시면 절하는 방법 이런 거 나와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따라하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이 조금 힘들었을 때는 내가 이걸 왜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 절의 의미 이런 걸 찾아보면서 그래 끝까지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다독이면서 했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저도 가끔 108배 할 때 유튜브가 요즘 참 좋은 게 많은 게 108배를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그 타이밍을 이제 맞춰서 목탁 소리 뭐 내주시던 뭘 해서 알려주고 그다음에 한 번 절할 때마다 뭐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뭐 절합니다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그 문구를 다 말해주는 유튜브가 많아요 요즘에. 네. 혹시나 도전하고 싶으신 구독자님이 계시면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저희가 강사님이랑 사전 인터뷰 할 때 네. 위양종이라는 걸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네. 그 얘기도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위양종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불교 종파가 있는데 위양종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의 종파죠. 근데 제가 위양종 출신의 현안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결과부자 수행을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부자 수행이라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이게 안 돼요. 그죠. 네. 힘들죠. 그래서 억지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 지났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거 스님이 내 몸에 대해서 뭐 알겠어? 이러다가 내 무릎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러다가 그 생각을 제가 죽진 않겠지 라고 하면서 이 생각을 좀 눌러요.
그러다가 조금 한 10분 있다가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래 그냥 이거 하다 죽자 이 생각으로 버텼거든요. 그렇게 5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한 1시간 10분 정도 되니까 꼬리뼈에서 뭔가 이렇게 시큰시큰 하더니 뭐가 척추를 타고 뭐가 쫙 올라오는 거예요, 기운이. 그러다가 이렇게 목 뒤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진짜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제 귀에만 들리는? 그래서 탁 이게 나고 나니까 이게 뭐지? 했는데 지금 이 컵 있잖아요. 이 사람 간의 거리가 있고 컵 간의 거리가 있는데 얘의 깊이감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카메라로 이 초점 센서 하는 것처럼 네. 내가 얘를 보면 여기가 어느 정도인지 느껴지고 모든 사물이 그렇게 느껴지면서 이거 신기한데? 하고 나서 스님한테 얘기를 드리니까 그 수행의 한 단계로 더 올라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렇구나 하고 말았죠 뭐. 너무 웃긴 게 저희 같으면 와 대박 와 이런 현상이 있었어 막 이럴 것 같아. 강사님은 그렇구나. 이랬어요. 아니 네.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아야 저도 뭐 자랑을 한다거나 이럴 텐데 모르니까 뭐 그런가 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죠. 아까 얘기하다가 저희는 이제 알았는데 쿤달리니 현상이라고 유명한 현상이 네. 있잖아요. 꼬리뼈를 못 타고 이렇게 뱀같이 흘러서 에너지가 여기서 뭐 터지는 그런 현상이 있다. 이제 쿤달리니라고 하는데 강사님이 그걸 경험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은 경험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 부럽습니다. 이게 많은 구독자들이 되게 바라는 그런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무심하게 그 수행을 하셨기 때문에 네. 예, 경험하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으면 이번에는 오겠지. 오겠지, 왔으면 음. 좋겠어. 막 그래서 난 더 뭐랄까 더 한 단계 더 성장할 거야. 이런 좀 그러니까 이게 발심이라고 하면 발심이겠지만 집착으로 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바라는 거니까.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아예 몰랐으니까 네. 그냥 했지 음. 무언가를 기다렸으면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 그런 체험을 바라는 것도 아, 나 이런 체험했어. 나 이렇게 영적으로 좀 으쓱 막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마음이 있죠. 강사님이 그렇게 약간 무던하시게 이렇게 그렇구나 하시는 게 오히려 그래서 되게 수행을 잘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궁금했던 게 아니 이렇게 젊은 나이신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교 쪽의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시게 됐을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되게 긴데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냥 사찰에 같이 가고 싶은 친구를 꼬시려고 제가 절에 가고 싶은데 언제 가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몰랐고 누구랑 가야 되지? 가면은 내 친구들은 있나? 이런 마음이 제일 컸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사찰에서 느꼈던 그런 편안함 이런 에너지를 조금 담아서 영상을 만들고 이걸로 친구들을 한번 꼬셔보자 라는 게 첫 번째였고 그냥 제가 무작정 사찰에 가서 막 촬영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문화재나 그쪽에 보물들이 있어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제가 무작정 불교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나와서 제가 거기에 연락을 했죠. 저를 좀 도와줄 수 없겠냐 해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쪽에서 공문도 받고 지원도 받게 돼서 이 아이보절런이라는 프로젝트를 좀 키우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국에 사찰 여행을 다니면서 소개 영상도 만들고 스님 인터뷰도 하고 간혹 저의 수행 영상도 올리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갔던 절이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대략? 영상을 올린 것도 있고 안 올린 것도 있고 네네. 이런 거 합치면 한 200여 곳 정도는 갔다 온 것 같아요. 200여 곳이요? 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다니신 사찰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사찰이 있으실까요? 너무 많죠. 진짜 제가 사찰 여행을 다니면서도 항상 느끼는 거는 언제 가도 그 사찰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계절이 변해도. 그러니까 그 시간과 계절 그리고 내 마음에 따라서 거기에 좋은 강도가 달라져가지고 여기를 가세요라고 딱 추천은 못 드리지만 계절별로 나눈다면은
지금 딱 이 시기에 가기 좋은 거는 전라도 구례의 화엄산. 그러니까 매화꽃이 거기에 피는 모습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러 많이 가시고, 여름에는 두 군데 있네요. 강원도 동해 삼화사라고, 거기서 템플스테이를 하시면은 옆에 무릉계곡에서 수영도 할 수 있고, 그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경주에 골굴사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제 템플스테이 같이 해서 주변에 바닷가에 가서 그 선무도 수행도 하고 또 같이 수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저는 거기는 매년 가는 것 같고, 가을에는 강원도 설악산 봉정항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는 길 자체가 한 8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힘들지만 정말 가고 나면은 아, 여길 왜 추천했는지 알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질적으로 겨울에 가봐서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겨울에 봤던 걸로 비추어 봤을 때 가을에 오면 여기는 최고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저 시간이 되면 저도 가을에 가고 싶고, 가을에 추천드리고 싶은 사찰이기도 하고, 겨울은 너무 많습니다, 진짜. 왜냐면 그 산에 있고 뭐 이런 전각 위에 눈 쌓인 모습이나 그런 되게 잘 어우러지거든요, 겨울에 이 절의 모습이.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제주도의 관음사라는 절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떤 풍경이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 들으면서 네. 제주도 겨울? 이 포인트가 첫 좀 번째는 의외여서요. 제가 겨울에 제주도를 놀러 가는 걸 좋아해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봄, 여름, 가을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네. 그러니까 조금 그나마 제주도가 비수기일 때, 네. 그 제주도를 가는 걸 좋아하고, 그리고 관음사가 한라산 중턱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관음사 갔다가 한라산이 가능하면 조금 올라가 볼 수도 있고, 오, 네, 네. 이렇게 돼 있어서 저는 관음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한라산 중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네. 모든 게 이해가 되네. 뭔가 그려지시죠? 네, 네, 네. 전 제주도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강사님은 네. 이제 어느 정도 수행을 하시니까 마음 공부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이 불교라는 종교가 강사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됐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뭔가 마음 공부나 수행을 했다고 진짜 부끄러워서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내가 이걸 해야겠다 해서 했던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불교나 사찰 여행이 좋아해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제가 올해 6년 차라서 그 시간 동안 무언가 변했다. 나도 모르게 이게 수행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이전에는 제 성격상 사람들이랑 대화를 잘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대화도 못했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해 봐야 이해가 되는 성격? 그러니까 이해는 하려고 하지만 공감은 절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되게 칼 같은 이런 성격이었는데, 불교를 만나고 이렇게 내가 조금씩 스며든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내 마음속에서 이 사람의 말을 좀 들어주고 싶다, 듣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뭐 공부도 해보고 유튜브나 책도 막 읽어보고 대화의 기술이라는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저 자체도 조금씩 차분해지고, 제가 요새 가장 좋아하는 말이 이리힐비 하지 말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샌가 돌이켜보면은 저도 모르게 수행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님들이랑 인터뷰 영상을 찍다 보면은 영상은 한 5분 10분인데 촬영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스님의 얘기를 온전하게 또 전하고 싶고,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 제가 막 고민하다 보니까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들으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거구나 그냥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 쌓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던 뭐 쿤달리니나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제가 조금 변할 수 있었던 거, 그냥 내가 조금 더 대화할 수 있고, 내가 나를 봤을 때 그래 조금 잘 살고 있구나 라고 느끼는 게 저한테는 수행인 것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그냥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되게 남의 얘기를 들어주고 싶다라는 마음 자체가 생긴 게 좀 자비심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불교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자비심이니까. 네.
그 인스타 스토리를 되게 활발하게 올리시던데 네. 보면은 되게 좋은 명언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토리와 함께 몇 개 읽어주실 수 있나요? 작년 그 서울국제도서전이라는 곳에 갔었어요. 이렇게 제가 아시는 출판사 분들을 응원차 갔었는데 거기서 정회 스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됐어요. 거기서 처음 인사드리니까 핸드폰 번호를 주고받자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놀러 가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날부터인가 이제 카톡 메시지로 새벽 6시에 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니까 뭐 부처님 말씀이나 스님 말씀이나 아니면 좋은 글귀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처음 받았을 때는 가끔 저희가 밈처럼 그 큰아버지가 뭐 올해도 행복하고 뭐 이런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매일 그래서 네. 답장하기도 뭐하고 안 하기도 뭐한 네. 그런 걸까 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까 눈 뜨자마자 이 글을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글처럼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게 저한테 제가 그렇게 한두 달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랑 조금 나눠야겠다 싶어서 제가 평소에 찍어놨던 사진에다가 그 글귀를 해가지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다가 오늘의 말씀이라고 해서 올리고 있죠. 몇 가지 읽어주실 수 있나요? 좋습니다. 아마 이게 그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마음에 딱 그게 맞닿았을 때 되게 인상 깊죠. 네. 그래서 제가 좋았던 글귀가 있어요. 화엄경에 나오는 글귀인데 과거를 쫓지 말고 오지 않는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것. 오로지 현재 일어난 것들을 관찰하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현재를 추구하고 실천하라. 화엄경에 나온 글귀입니다. 좋네요. 네, 하나 더. 이것도 화엄경에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될 일은 결국 그렇게 된다. 있던 건 지나가고 없던 건 돌아온다. 곧 지나가고 돌아온다. 곧 지나갈 순간을 너무 두려워하며 마음 쓰지 마라. 너의 마음이 밝으면 해가 뜨고 너의 마음을 접으면 달도 진다.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처럼 마음은 청정하며 모든 것을 초월하여 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일희일비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네. 말이랑 좀 이어지는 것 네, 같아요. 좀 같은 선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새 조금 마음이 되게 좀 차분하기도 하고, 근데 그 차분함 속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번잡했거든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했는데 아침에 딱 떠서 이 글귀를 봤을 때 그래, 뭐 오늘도 조금 잘 살아보자 이러는 것 같아요. 스님이 정희 스님이 네. 매일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맞아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지금도 계속 보내주세요? 매일 오늘도 왔습니다. 너무 좋은 스승을 그러게요. 맞아요. 스승이네. 청하지 않았는데 스승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저 같은 혜택을 받고 싶으면은 정회 스님을 꼭 만나서 핸드폰 번호를 주고 받으셔야. 그리고 요즘에 먹방이나 뭐 맛집 탐방 이런 거 되게 유행인데 이 사찰 음식도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맛있는 게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아이고 전러님이 이제 사찰 음식이나 아니면 요리가 좀 발달이 잘 된 절 같은 거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 사찰 여행을 가거나 템플스테이를 가면은 저녁 공양, 아침 공양, 그리고 가능하시면 점심 공양까지 먹고 오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워낙 그 절에서 주시는 그 쌀도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했을 때 좋은 마음으로 좋은 쌀을 주시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신기한 거는 우리나라 전국에 사찰이 있다 보니까 각 사찰마다 주시는 반찬이나 음식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조금 이런 경상도스러운 이런 음식들이 있고 뭐 전라도스러운 음식들이 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튀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인가 싶어서 먹었는데 파인애플인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인애플과 제주도랑 뭔가 잘 어우러지기도 하면서 와, 이게 지역마다 다 다르구나 싶어서 이 사찰 음식에 특화된 사찰을 찾아가 봐야겠다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한국 불교문화 사업단이라는 템플스테이 주관하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시면은 그 사찰 음식 특화 템플스테이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역별로 되어 있으니까 아마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그 템플스테이를 느껴보시면은 사찰 음식을 직접 만들 수 있는 체험도 있고,
또 엄청 유명하신 그 명인 사찰 음식의 대가 스님들이 만들어주시는 음식을 직접 먹을 수도 있으니까 아마 참고하셔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네요. 좋은 정보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채식이 이제 붐을 떠나서 그냥 하나의 라이프스타일로 맞아요. 네네 자리를 잡고 있고 근데 그런 말씀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요리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채식으로 된 인스턴트를 먹는 게 채식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채식이라고 그러니까 채소를 활용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만드는 음식을 먹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이렇게 들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네. 저는 그때 사찰 음식이 바로 생각이 났었거든요.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공양을 한다고 해요. 그 사찰에서 밥을 먹을 때 오관계라고 해서 이 음식이 어디서 왔는가, 이 음식이 나한테 어떻게 왔는가, 막 이런 거를 되뇌이면서 밥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와, 이 하나의 나물을 누가 만들었고 이 나물이 어디서 나왔고 이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거에 감사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먹는 것도 수행이 되는 맞아요. 거네요. 네.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인드풀 이팅? 네. 마인드풀 마우팅. 네. 네. 마음 챙김하면서 네, 먹는. 네, 네. 근데 그게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된대요. 그쵸. 천천히 먹게 되고 오. 그리고 오래 씹게 되고 내 배가 얼마나 찼는지 느껴보고 네네. 뭐 그런 수행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데 저는 좀 친구들끼리 연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지 말기. 그러니까 오. 핸드폰이나 TV나 책이나 그게 무엇이든 그냥 먹는 거에만 오롯이 집중하는 거. 그거를 연습하고 있는데 진짜 안 돼요.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그거 플러스 더 할 수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0번 씹기. 그런 것들도 하고 그냥 감사 기도 같은 거 진짜 잘 먹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도도 있겠지만 그런 기도를 몰라도 그냥 이 내 앞에 있는 음식에 어떤 그러니까 뭐 재료들에게 혹은 이거를 이제 재배한 사람들에게 그냥 이거를 제공한 자연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먹는 거 약간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고는 있지요. 잘 안 돼서. 그러니까 음식에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갑사이 무문관 템플스테이라고 네네. 2박 3일 동안 핸드폰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하고 이제 오로지 수행하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1일 1식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 그 밥이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다가 밥이 들어왔을 때 진짜 그 밥알 하나하나까지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진짜 온전하게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먹으니까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반찬도 너무 한 두 개, 평범한 평범한 음식인데.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만은 네. 거기에 오로지 딱 집중을 하니까 그게 막 아직도 느껴지네요. 음. 배고파지네요. 아까 근데 사전 인터뷰할 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보살님 그 음식 하시는 보살님이 되려면 네. 엄청 경쟁이 치열하다. 맞아요. 저도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나 이런 거에서 봤는데 각 사찰마다 이제 공양주 보살님이라고 계셔요. 공양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뭐 몇 분은 계시겠지만 거기서 어떻게 보면 리더죠. 그러니까 그 공양주 보살을 하게 되면은 뭐 3대인가 5대 쌓을 수 있는 그 공덕을 쌓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높게 칠 만큼 뭐 스님들의 삼시세끼 그리고 그 절에 있는 사람들의 뭔가 식사를 계속 챙겨주는 거다 보니까 엄청 치열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 되는 것도 어렵고 자리도 많이 없고 서로 하고 싶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럴만해요. 그 진짜 이렇게 공양 이렇게 템플스테이 갈 때 이렇게 공양 받을 때마다 네. 그 차려 주시는 거 보면 진짜 정성이 그런 맞아요. 정성이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그리고 하나하나 제가 갔던 절 중에 한 곳은 아침은 무조건 죽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미음 같은 죽.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매일매일 그거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날마다 다 다른 죽이고. 예. 근데 그게 아침이니까 속을 편안하게 하라고 이렇게 신경 쓰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누가 먹을 건지 이 사람이 이 아침에 이걸 먹고 어땠으면 좋겠는데 어떤 몸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지 그런 것들 다 생각하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차리시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진짜 5대 덕을 쌓는 네. 일인 거는 너무 자명한 것 같아요. 네. 매 끼니마다 그런 누구를 먹여 살리면서 이렇게 사랑을 보내는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쵸. 맞아요. 그쵸. 그 메시지를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확실히. 진짜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뭐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있으신지. 부모님이시죠? 부모님. 거기에 이제 아버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쓰잖아요. 네. 존경하는 인물. 근데 막 다른 사람들은 막 유명한 사람들 쓰는데 저는 그때부터 아버지라고 썼거든요. 그때는 아빠라고 썼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지금도 기억나는 거는 제가 엄청 저학년일 때 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보시더니 다른 사람이랑 식사를 하고 나서는 꼭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봐라. 나의 이거 용모를 한번 단정을 해라. 그런 한 번씩 해주시는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그 얘기를 왜 해주셨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그런 사소한 말들, 뭐 기록이 항상 중요하다, 기록을 해라, 이런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인생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 거는 아버지, 엄마,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라서 존경하는 사람이 부모님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불교 유튜버셔서 어떤 스님을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어떤 되게 위대해 보이고 뭔가 되게 심오해 보이는 어떤 삶을 사시는 분들보다 나를 제일 가까이서 봐주고 나에게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의 스승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게 대답을 해주신 거가, 저는 저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나를 만들어준 거에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존경하다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불교에 뭐 나에게 몸을 주신 부모님께 뭐 감사하는 마음들 네, 이런 맞아요. 마음 있잖아요. 부모 은중경이라고 부모에 대한 그런 게 있는데 되게 잘 신청하고 계시네요. 자연스럽게. 네, 그렇죠? 맞아요. 이거는 약간 그냥 저의 재밌는 질문인데 네. 성당 오빠, 교회 오빠는 되게 보편적인데 왜 절 오빠는 없을까요? 저도 봐요. 아마도 그 매스컴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당 오빠 떠오르면은 김남길 떠오르거든요. 네. 김남길 씨가 성당 다니세요? 아니요, 그 드라마. 드라마에서 그리고 교회 오빠 하면은 뭔가 권상우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예전에 뭔가 영화나 이런 드라마에서 많이 다뤘으면은 떠오르는데 이제 그러니까 되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랄까, 교회 오빠 하면은 안경 쓰고 기타 치는 모습 상상하잖아요. 맞아요. 성당 오빠 하면 뭔가 이렇게 생글생글하고. 근데 절 오빠 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떠오르는 건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전에 다니는 그냥 일반 제가자들, 우리가 나 같은 사람들을 떠올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매스컴에 그렇게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큰 절이나 뭐 근처에 절에 가보시면은 청년부들도 있고 찾아보면 절 오빠들이 꽤 있습니다. 찾아보면 네, 있군요. 찾아보면. 그러니까 불교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 절 오빠의 특성일 수도 있겠으나 별로 드러내는 걸 막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겠지만은 그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서 찾아보시면은 좋은 절 오빠들이 많다. 네. 그러면 특히 어딜 가면 절 오빠들이 많을까요? 지금 당장 떠오르는 거는 여기 홍대에 저스트비 홍대 선원이라고, 거기에는 절 오빠, 절 형, 절 누나, 절 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스님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형 스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냥 스님이 아니라 그냥 친한 형, 네. 그러니까 뭐 친한 삼촌 같은 느낌이라서 아마 그 절오빠라는 그 단어 안에 뭔가 이 절에 알고 싶은데 오빠처럼 이렇게 좀 친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내재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원하신다면은 여기 홍대에 있는 저스트비 홍대 선원을 가보면은 확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 혹시 당일치기로 그냥 들렀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아마도 너무너무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한번 DM 보내보셔서 오늘 가도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예요. 아까 문득 떠올랐는데 이제 사찰 여행을 꾸준히 지금 다니고 계시잖아요. 네. 그 절을 좀 가장 잘 느끼고 즐길 수 있는 방법? 어떤 방법이랄까, 팁이랄까, 그런 것들이 혹시 있을까요? 이제 약간 조금 말을 길게 해도 될까요? 제가 자르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전국 여행을 한 2달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제 내비를 켜고 막 운전을 하다가
제가 사는 이제 고향에 들어갈 때쯤 내비를 끄고 제가 아는 길로 가는 길이에요. 그때부터 마음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여행 끝마쳤고 가면은 어떻게 달라질까? 사람들은 나를 얼마나 반길까? 했는데 저만 이 길에서 떨어져 있었고 이 사람들은 똑같이 가고 있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행을 갔다 올 뿐이지 네. 내가 갔다 와서 뭔가 이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때 그걸 딱 느꼈던 것처럼 저는 그대로예요. 그냥 거기에 있어요. 네. 거기에 가는 날씨, 뭐 계절, 내 마음,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 따라서 그 절이 좋고 안 좋고가 달라지거든요. 사실 가장 필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절에 가서 뭘 하고 뭘 얻을 것인가. 위로를 받고 싶으면 가서 진짜 위로를 받아와야겠다 해서 가는 거고, 절의 이쁜 모습을 보고 싶다면 이쁜 모습만 보고 오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이쁜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이것만 보고 오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위로를 받으러 가서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위로만 받고 오라.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가져가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가는지, 네. 거기를 왜 가야 하는지, 왜 거길 가고 싶은지를 계속 생각하고 갔다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보면은 와, 이래서 여기가 명당이구나 그냥 느껴지는 곳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느낄 뿐이고, 사실 절을 한 100여 곳 이상 가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지어지는 위치나 이런 정각들이나 뭐 크기나 이런 게 다 다르지만 거기 갔을 때 어떤 사람이랑 같이 가냐 아니면 내 마음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편차가 클 뿐이지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다 마음에 달린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네.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네요. 그러면은 오늘 아이고절러님 얘기는 여기까지 잘 들었고요.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가요? 아, 혹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없어요, 사실. 그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좀 잘 원하시는 네. 엄청 잘해주셨어요. 네, 네. 진행자이신 줄 알았어요. 다음 주부터 제가 여기 아무튼 이제 아이고절러님 유튜브 많이 구독해주시고 인스타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네. 한번 둘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